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요. 이 프루츠 배열에 워터멜론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워터멜론. 자, 이 워터멜론을 멜론으로 변경을 해보는 겁니다. 데이터를 이제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저희가 데이터를 수정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자, 배열, 인덱스, 그리고 수정할 데이터.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워터멜론이라고 하는 것이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이 위치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데이터도 더 추가됐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가 조금 불편하죠. 조금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배열을 전체 출력해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 이제 콘솔에서 바로 체크할 수 있죠. 워터멜론이 19번째 있다. 자, 근데 이거보다는 저희가 이제 인덱스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인덱스를 알아내는 기능이 있죠. 바로 인덱스 오브를 활용하시면 우리가 눈으로 직접 일일이 이렇게 체크하지 않아도 값의 위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프루츠 인덱스, 그 다음 프루츠.인덱스 오브 해주시고 여기에 워터 멜론, 그리고 멜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보시면 우리 인덱스 오버는 이 인덱스를 알아내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값을 반환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대괄호 안에 있는 이 기능은 결국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위치에 인덱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워터멜론의 인덱스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콘솔로 확인을 해보면요. 자, 아까 19번째였나요? 네. 보시게 되면은 멜론이라고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일일이 우리가 체크하지 않아도 이 함수를 이용을 하면, 기능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작성되는 것이 다소 좀 어색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분리하셔도 돼요. 인덱스라고 하는 변수를 만드시고 이 대괄호 안에 작성되어 있는 기능을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괄호 안에는 인덱스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가독성이 더 편해지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가독성, 즉 이해하기 편한 구조로 만드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줄로 바로 써서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변수로 만들어서 해당 인덱스 값을 저장을 하고 그 값을 활용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줄로도 작성할 수 있고 이렇게 변수로 저장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같이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변수에 저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번째는 이 과일 배열 안에 라임이 있습니다. 라임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과일이 있는데 이 라임의 위치부터 3개의 요소를 삭제하는 겁니다. 삭제.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라임이라고 하는 이 과일의 인덱스를 알아야겠죠. 위에서 이제 우리 수정을 할 때 워터멜론의 위치를 알았던 것처럼 이 라임 과일의 위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임이라는 데이터를 위치 기준으로 3개를 지우겠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때 뭘 활용해야 되냐? 스플릿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잠깐 위로 올라가 보시면 우리 이제 첫 번째 문제에서는
마지막 요소의 이 유저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해서 팝을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스플릿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라임이라고 하는 이 과일의 이 위치가 우리는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이 인덱스를 알아야 이 삭제를 3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와 주신 다음에 자, let index2 fruit.index of 그리고 lime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ruit.split 그리고 index2,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delete count라고 돼 있죠? 그래서 삭제할 개수 3 입력하시고 로그 하신 다음에 출력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본래는 이제 이전에는 24개의 데이터였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3개의 데이터가 지금 삭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없이 잘 삭제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저희 8번째 자, fruits의 shine muscat 이후의 값들을 삭제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브라우저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샤인 머스켓이 어디 있을까요? 샤인 머스켓이 여기 있네요. 13번째 위치. 이 위치부터 쭉 해서 우리 코리안 블랙베리까지를 전부 삭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샤인 머스켓의 위치부터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let index 3 그리고 fruit index of shine muscat. 자, 그 다음 이제 삭제를 하는 것은 스플릿가 되겠죠? 자, 그래서 fruit 점 split 하시고 시작 인덱스는 인덱스 3. 자, 그 다음 삭제할 개수를 입력을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일일이 숫자를 세서 삭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스플릿의 또 하나의 기능은 우리가 삭제할 개수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면 뒤에 모든 데이터를 삭제를 해줍니다. 자, 삭제할 개수를 생략할 경우 자, 이 내용은 위쪽에다 작성할까요? 이렇게 잘라내서 여기 위에다가 올려주시고 자, 생략할 경우에는 현재 인덱스를 기준으로 마지막 위치의 요소까지 모두 삭제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개만 남은 거 확인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저희 P로 시작되는 요소인 P부터 우리 find apple까지 요소들을 가져온 후 새로운 배열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피어와 파인애플의 위치를 또 알아야겠죠? 그래서 인덱스 이번에는 이제 스타트 엔드로 정의를 할게요. 스타트 fruit.index of 피어 그리고 end fruit index of find apple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져온 후에 새로운 배열로 저장을 한다라고 했어요. 즉 우리 fruit.slice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slice. 자, start, end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 end는 입력한 숫자의 -1까지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인애플의 위치, 인덱스를 알아냈죠. 그래서 이 값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파인애플 앞에 있는
요소까지. 자, 한번 볼까요? 파인애플 앞이면 어디까지일까요? 네, 피치까지만 접근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수에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new fruit. 그래서 log new fruit. 아이고, 다시 new fruit. 자, 이렇게 작성하신 뒤에 확인해 보시면요, 3개의 데이터만 새롭게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럼 기존의 배열은 어떻게 됐냐? 개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개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래서 해당하는 그 위치의 데이터들만 새롭게 뽑아가지고 새로운 배열로 만드는 거고, 기존 배열에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자, 괄호하고 추가로 정의를 하면 기존 배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배열에 대한 예제들을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자주 사용되는 배열의 함수들을 예제로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꼭 이 3가지 함수들을 기억을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좀 더 자주 사용되는 배열들을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좀 더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거기 때문에, 복습이 다 끝나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인 배열을 또 학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바스크립트에서 2차원 배열을 사용을 하는 케이스가 상황이 많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1차원적인 데이터보다 좀 더 많은 양의 어떤 데이터들을 다루기에는 2차원 배열이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좀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에 대해서 구조적인 부분만 저희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원 배열은요, 기존의 배열은 1차원 배열이에요. 대괄호 하나 안에 데이터들을 쭉 나열을 하는 건데, 2차원 배열은 배열 안에 또 다른 배열을 만드는 구조를 2차원 배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복잡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행열의 개념이라는 것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다음 그림에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3 곱하기 3 구조에 2차원 배열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어레이라고 하는 이 배열은 0번째, 1번째, 2번째 위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연속된 공간을 가리키는데, 각각의 위치에는 또 배열이 존재를 하죠. 그 배열은 또 연속된 공간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구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2번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려면 2번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각형으로 3 곱하기 3 형태의 구조로 지금 만들어진 것이 2차원 배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5라고 하는 데이터를 접근을 해야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자,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 배열 어레이에서 접근을 할 때 이 5라는 위치에 접근하기 위한 인덱스는 바로 1입니다. 그래서 1을 인덱스로 접근을 해서 봤더니 또 이렇게 배열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배열의 인덱스는 0, 1, 2까지죠. 그래서 우리가 5라는 데이터를 접근하려면 이 1이라고 하는 인덱스까지를 접근하셔야 이 5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9라고 하는 데이터를 내가 접근하고 싶어요. 그러면 2라는 위치로 접근해서 또 2라는 인덱스로 접근하면 9라는 데이터를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나가시면 돼요.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시는 게 조금 더 눈에 잘 와닿으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2차원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바로 아래쪽에 2차원 배열 생성. 자, let array는 대괄호 1차원적으로 먼저 만들어 주시고, 배열 2라고 할까요? 2.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배열 하나, 배열 둘, 배열 셋. 그래서 각각의 배열에는 1, 2, 3, 4, 5, 6, 7, 8, 9를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로그 하셔서 array2. 자, 열려있는 브라우저 한번 띄워보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array3, array3, array3이죠. 즉 배열 3개의 데이터를 가진 배열이 하나, 둘, 셋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요. 자, 이렇게 또 다른 배열 구조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는 이걸 한 번 더 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열었더니 또 인덱스가 있죠. 0, 1, 2. 자, 그래서 처음에 0번째를 접근하면 3개의 데이터를 가진 배열이 나타나고요. 그 안에 우리가 접근할 데이터는 이 나타나는 또 다른 인덱스를 확인하셔서 접근하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2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그러면 0, 1까지를 접근하셔야 2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배열 구조를 만들어 보았으니 문제를 가볍게 한번 4개 정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array2 배열 첫 번째 요소를 접근한 후 출력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첫 번째 요소를 접근한 후 출력한다라는 건 이 부분입니다. 이 데이터를 출력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셨을 때 제가 빨간색 박스로 지금 표기한 요소의 위치는 몇 번째일까요? 0번째가 되겠죠. 자, 제가 이 안에서 1 또는 2 또는 3일 접근해야 된다라는 건 따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출력되게끔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번만 접근하시면 된다. 그래서 로그 array2 0번째. 자, 그럼 결과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저희 1, 2, 3 데이터 접근된 거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array2 배열 두 번째 요소 안에 있는 4를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4.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위치에 있는 4 데이터를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이 안에 있는 4라는 데이터를 접근하려면 일단 크게 봐야 됩니다. 자, 0번째, 1번째, 2번째. 보시면 일단 4라는 데이터는 1차원적으로 봤을 때 1번째 인덱스 위치에 있죠. 자, 그리고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 이 안에서도 0번째, 1번째, 2번째가 되니까 우리 4는 이렇게 0을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 두 번째는 0. 자,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로그 array2 1번째 그리고 0번째. 자, 먼저 0번째까지 접근하기 전에 1번째 인덱스를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4, 5, 6이 나왔고요. 4, 5, 6이 나왔고 우리 0번째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대괄호 하신 다음에 0 입력하시면 4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우리 array2 배열 내에 세 번째 요소 안에 있는 9를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array2 이번에는 마지막 위치인 2 그리고 한 번 더 대괄호에서 마찬가지로 또 2 접근하시면요 9 데이터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제 2차원 배열의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요. 그래서 array 2 배열 내 3과 8을 더한 후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3과 8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첫 번째 요소 안에 두 번째 인덱스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0, 2. 자, 그 다음에 8이죠. 8이라는 데이터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번에는 2에서도 1번째 위치에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더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각각의 데이터를 먼저 접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로그 array 2. 자, 0번째 위치에 2. 로그 array 2의 2번째 위치에 1. 자, 그럼 확인해 보시면 3과 8이 잘 접근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숫자형 데이터로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별도의 변화는 없이 이 접근한 두 개의 값들을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복사하셔가지고 플러스로 연결만 해주시면 11이라는 결과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적네요. 네. 이렇게 마지막 11은 마지막 컨솔이 되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 생성하시고 접근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가볍게 한번 실습을 하긴 했는데 똑같이 이제 푸시, 그 다음에 팝, 스플리스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이제 2차원 배열,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이제 세 가지 배열 함수들을 기능들을 같이 꼭 기억을 하시고 활용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주 사용되는 배열 세 가지 배웠는데요. 먼저 우리 배열 내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includes, 그리고 해당 요소의 위치를 반환하는 index of, 그리고 특정 범위의 요소들을 잘라내서 새로운 배열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slice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차원 배열은 이제 1차원 배열 내에서 또 데이터를 배열로 저장하는 구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접근하는 방법은 똑같이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배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